연상된 리액션. 앞에서 보면 듣는 게요. 보통 이런 거 나왔을 때, 막, 여자분들이 막 더 크게 리액션 할 것 같잖아요. 사실 남자들이 더 커요. 근데 사람을 어떤 상황에 가두게 되고, 시간에 가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봐야 되는 것만 봐야 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이폰이 막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왜 옴니아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욕하고 안 사는 거지? 라고 이해를 못했던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 사내에 아이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됐어요. 조금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품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뭐가 조금 보통 또 국내 비교하는 데 잠시만 좀 하드웨어 스펙 가지고 비교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됐죠. 나중에 오죽 얼마나 심했었냐면 이재용 사장님이 그때 사장님이셨는데 이재용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흰색 아이폰을 들고 와가지고 사장단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임원들 다 불러 모아서 흰색 아이폰을 따주시면 이걸로 전화 걸어보라고. 아무도 락을 못 푸는 거예요.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되게 다들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고 또다시 글로벌 시장을 잡고 뭔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는 걸까? 사람들이 결국 상황과 시간을 자꾸 가득이 되다 보면 오히려 재민처럼만 느끼게 되고 달리기만 하게 되고 뭐금지는 아무도 모르고 특히 근데 사실 이게 근데 이렇습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아침 8시 출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인데 밤사이 코드 개발해서 코드 짜서 서브밋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늘 일 끝났다고 집에 가서 편안히 있는 게 아니라 밤새 코드 리뷰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워닝 메시지, 뭐 에러 메시지가 쫙 나오죠. 100개가 넘는 조건이 나오면. 그러면 제 상사가 보기 전까지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끼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죄인처럼 살아가고 열심히 살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상사나 제 부장 임원들 다 이 상황의 시간에 딱하게 쫓기다 보니까 항상 지금 내가 개발했는 것 대비 조금 더 개선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존속적 핵심 말고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옆에서 치고 들어온 파괴적 핵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냐면 지금 당장 이거 하는 게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어디서 벌어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진 같죠. 이게 어디서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이라크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1978년에 일어난 스탠포드에서 일어난 그 짐바르드 박사님이 실험하셨던 학생들을 죄수와 간수로 벽화기구에 시켰더니 5일 만에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 실험이 중지되어 했던 그 스탠포드 다국 실험이죠. 근데 재미있게는 뭐냐면 30년 뒤에 실제로 이라크에 있는 요 이미지를 보면 정말 비슷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이런 악마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짐바르드 박사가 78년에 봤던 게 뭐였을까요? 어떤 결국 사업과 시스템이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영웅으로 만들 수 있다는 발견했던 거죠. 제가 봤던 것도 그거였어요. 이 안에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 정말 사실 다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 전부 다 이 상황을 다치게 되는 거예요. 기억 안 나고 그런가요? 아까도 똑같은 온 삶이가 이런 식이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원 이전에도 그렇고 전부 다 뭔가 쫓기는 살기만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걸 하는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을 하여금 들끓게 하는가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안에 있으면서도 회사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이 됐었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걸 어떻게 개인이 혼자 바꿀까? 또 나아가서 이제 개발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제가 이제 기획자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걸까? 제 고민과 저의 트라우마들이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제 스스로도 거의 제 감정의 한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일을 시작했을 때 제 상사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너 실리콘밸리 비밀들을 잘 알고 싶다. 저기는 트위터, 페이스북, 애플 같은 기업들을 수없이 많이 창발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저곳에 가서 비밀을 알아오겠습니다. 테드 컨퍼런스도 보러 갈 겸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상사들이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정말 발전할 거야. 라고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열심히 갈굼당하고 네가 뭔데 거기 가서 살려라.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할 여유가 어딨냐. 저는 그때는 정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각오를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LA도 가고 캘리포니아 테드 컨퍼런스도 가고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뭔가 뭔지도 몰랐어요. 내가 찾고 있는 게 뭔지도 몰랐었지만 이 들끓는 비밀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인터뷰 메일을 다 보냈었다. 삼성에서 왔는데 보내가지고 메일을 보냈더니 재밌는 건 한인 학생회, 뭐 한인 기업협회, 뭐 한인 기업들은 다들 너무 바쁘시대요. 답장을 아예 안 주시거나 한 달 전에 연락 주셨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외국계 기업들은 오히려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냥 언제든지 와라. 이런 것에 반응에서 일단 차이, 뭔가 좀 정서적인 차이를 하나 느꼈을 거야. 더해서 느꼈던 게 이런 샌프란시스코 계속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게 비즈니스 스타일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도 여러 기업들을 만나서 계속 그런 생각들을 들었어요. 난 도대체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처음에는 저는 미국에 한번 미친 척하고 그냥 갔다 오는 거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는 중동에도 가고 사막에도 가고 별의별 나라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저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게 나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걸까? 이게 내가 회사를 차라리 때려치우고 그냥 편한 일 하면서 어떻게 편한 일 하면서 회사를 다녀왔고 또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나한테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도 사실 굳이 뭐 이렇게 애써서 이걸 변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마음 하나 적응을 그만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게 계속 괴로운 걸까?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시기적으로 괴롭혔었죠. 왜 이거에 집착을 했어? 그러면서 정말 어느 순간 제가 찾고 있던 답이 뭔지 이야기 시켰어요.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 그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테크놀로지 방향도 몇 가지 보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는 왜 이런 데 트라우마를 가지는가 물론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속성이 나만의 어떤 달란트 같은 것들이 결국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바꾸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아무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게 개인만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를 갔다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회사가 레드워터라는 회사였는데 요즘에 클라우드로 많이 유명한 회사예요. 그 회사를 갔더니 금요일 오후에 피자 파티를 하는데 우리도 좀 다 피자를 먹겠죠. 피자 파티를 하는데 뭐 그 시간에 그냥 퇴근해도 되는 시간에 근데 마케터들, 개발자들, 기획자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한 주일 동안 했던 생각들을 나누는 장이었는데 거기에 한 그 흑형이 계시더라고요. 흑형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자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저는 듣다가 굶어 죽는 나라인데 무슨 아프리카에 박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케냐라든지 사우스 아프리카라든지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 휴대폰 사용률가 공식적으로는 50%가 넘는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나라인데 휴대폰 사용률 50% 넘어? 50% 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 특히 젊은 친구들은 안 쓴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한테 부가 서비스, 뭐 그냥 피처폰이든 스마트폰 상관없이 예를 들어 피처폰이다 그러면 부가 서비스에 몇 번 전화를 하면 앞쪽에 광고를 하나 들려주고 라디오처럼 광고를 하나 들려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곡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던 게 보통 이런 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이유들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이슈들만 다루잖아요. 먹을 게 넘쳐나고 구글의 80대 20 같은 그런 것들 문화들이 되게 부러워하지만 실제로는 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몰랐었죠. 근데 저한테는 그때 이야기 들으면서 이야기가 딱 꽂혔었는데 하나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프리카 수단 하잖아요. 수단 딱 떠올리면 우리한테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TV를 보셨다면 대부분 다 각인이 되어 있는 이미지. 바로 그 울지마 튼스죠. 그렇죠? 이태원 친구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정말 천사 같은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태원 친구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었어요. 근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특히 수단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경멸하게 됐죠. 왜냐하면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되게 이 사람들 이미지로 국가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이거 거지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무작정 선교단체가 중심돼서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학교를 지어주자. 우리 보통 이런 거 보면 용수에 불타서 학교를 지어서 가난의 대를 끊어주는 책상에 너무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학교를 막 지어주잖아요. 그럼 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우리 상황을 모른다. 여기 있던 수단이 있던 안원라는 친구가 있는데 충북대학교에서 박사를 졸업한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를 주면서 되게 기분 나쁘다. 이거 거지냐. 니네들이 진짜 사실 우리의 도움을 주고 싶다면 우리가 필요한 이거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체산 국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양떼 소떼를 결국 목축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 가축을 묶어놓고 학교에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교육자들이 배낭을 메고 아이들이 모이는 거점 지역에 가서 텐트를 치고
음영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노트북이랑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하는 모바일 학교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한국에 주기적으로 와서 사가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삼성에서 만든 SPH03이라는 미니 프로젝터예요. 삼성에서는 이거 기술 과징으로 만들었거든요. 기술 과징 진짜로.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이 60만 원 가까이였어요. 이거 사면 진짜 바보죠. 왜냐면 휴대폰도 있죠, 아이폰도 있죠, 아이패드 같은 뭐 타블렛도 다 있는데 이거 발로봤자 얼마나 밝겠어요. 이걸 사면 진짜 바보죠.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막 기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아무도 안 사니까 괜히 임직원들 이 뜯어가지고 팔아요. 등액품이나 싸게 이러면서 20몇만 원 같은 팔고 있는데 아무도 안 사요. 진짜 바보죠. 근데 수단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필요한 그거였어요. 왜냐면 가방을 메고 다니다 보니까 뭐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괜찮은데 못 가는 지역은 이 프로젝트 하나 들고 다닌다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랑 한국산 텐트가 품질이 싸고 품질이 좋고 제품이 가격이 성질이 싸대요. 그래서 텐트랑 프로젝트를 막 수시 텐트를 하는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게 제가 있던 TV 사업부에 생산하던 제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 안 팔리니까 폐기해버리는 프로젝트였죠. 근데 만약에 저 사실이 알았더라면 괜히 뭐 국내에서 뭐 사람들한테 사라고 할 게 아니라 임직원들한테 삥 뜯을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장에 갖다 댔으면 정말 비즈니스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진짜 세상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하나의 예를, 몇 가지 예를 더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랑 삼성이 지금 1년 넘도록 지루하게 수송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기업들이 기술 혁신으로 경쟁을 해야지 서로 발목을 잡는 걸 경쟁을 해서 되겠어? 되게 많이 욕을 하시죠. 근데 뭐 어떨 때 짜증이 나요. 예를 들면 뭐 개수송을 가지고 1조 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더라 말았다더라 반값 반띵했다더라 말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이건 고도의 심리적인 경험도 있죠. 실제로 이 두 회사의 엔지니어들, 이 두 회사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듣다 보면 하나의 결론을 도달하게 돼요. 이 두 회사는 사실은 짜고 치는 보스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뭐냐면 전 세계를 상대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세계의 소송제는 이름으로 그 1조라는 그 돈이 있잖아요. 아직도 준 돈 아니잖아요. 계속 1조더라 아니다 뭐 반띵이더라 아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이겼다더라 졌다더라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이런 제품, IT 제품들은 아무래도 좀 IT 미디어들 중심으로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두 회사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미디어들이 쫓아가면서 방송을 해요. 진짜 웃긴 노릇이 정보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3조라는 광고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회사, 이 미디어들이 광고를 더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와중에 이 회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옵티머스. 알지? 노래도 뭐, 지 노래 되게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이 제품이 써보면 진짜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가격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별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왜 마케팅을 안 하고 있냐? 엄청나게 하고 있죠. 사람 노래 다 알아요. 알지 노래 다 알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매장에 가잖아요. 거짓말처럼 옵티머스라는 이름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만 달라고 하고 있죠. 뭘 잘못했길래 이 회사가 사람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 걸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뭔가 잘 만들어가지고 잘 수고해서 마케팅 하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제품을 잘 만들고 서비스를 잘 기획하는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지 알 수 있는 걸까? 근데 이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미디어로 찾아봐도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왜 이러는 걸까? 되게 이게 저의 숙제였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런 것들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 3D 프린터 나왔을 때 프린터 회사들 포함해서 대부분 회사들이 IT 회사들이 이거는 가격이 2천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상용을 하겠어요? 다 욕했었죠. 실제로 상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일부의 그냥 시장에 니치 시장에 그냥 국한하거나 그냥 유행처럼 진행할 거로 생각했었는데 2011년에 이 박사가 놀라운 일을 벌였죠. 이거 보시는 분, 테드 아시는 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인공 장기 프린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강연을 하는데 무대 뒤에서 프린터 막 돌아가죠.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이게 바로 1080mm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치 신한 간증회처럼
막 걷지 못했던 애가 갑자기 막 나와서 막 하소 이거 이식해가지고 전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데 그런 영상들 나왔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별로 저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그냥 일부만 그냥 장난감 같은 거 찍어낸다고 생각했던 시장에서 갑자기 그냥 저는 의학계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버리는 시도를 하더니 어느 순간 이 2천만 원 넘던 가격은 지금 메이크업은 150만 원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갑자기 개인 제조시대가 열려버리고 있죠.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죽을 맛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하던 거 말고 이 기업들의 경쟁자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LG다, 뭐 다른 HDC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치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했던 이야기인데 루드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기랑 물이 항상 공급이 불안해서 제대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 루드윅이 지금 되게 잘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씻는 걸 정말 싫어했어. 그래서 맨날 낮에 여름에 50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죽 찾아가서 친구들이랑 들르고 있는 일본적으로 즐기는 듯한 모습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랑 계속 햇볕을 쬐면서 누워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안 씻은 지 오래돼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벅 긁으면서 아니 좀 물 없이 그냥 로션처럼 가르기만 하면 씻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루드윅이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사겠다 이야기하면서 들어오는 길에 노키아 폰이 있었어요. 인터넷 거의 안 쓰시는 노키아 폰으로 간단히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돌아오면서 제가 검색을 해봐요. 있을 것 같으니 얼마나 있을 찾아봤더니 아무도 이게 생산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게 없지 하고 그때부터 17살째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위키피디아를 뒤비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르는 것들 구글을 뒤비기 시작해서 검색을 해서 로션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스스로 습득하면서 결국 고등학교 4학년 기간 동안 졸업할 때 드라이베스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물 없이도 씻을 수 있는 걸 만들어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병원 타입이 고등학교 때 만들어낸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 병으로 사는 것보다 케찹 찢어서 하는 것을 일회용을 더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하고 일회용짜리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회사 브랜드 이미지가 보면 헤드보이 인더스트리라고 정말 어린아이 이미지가 딱 느껴져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계를 구하는 혁명적인 발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3억 5천만 정도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고통을 시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800만이 해마다 연구실병을 앓거든요. 근데 씻기만 해도 제거할 수 있는 질병인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루드윅의 이 발명이 결국은 영웅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남의 세상 같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인더스트리로 다 배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진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제 아이인데 얘는 1살 때부터 노트북을 하기 시작했어. 당연히 얘는 이게 뭔지 모르죠. 근데 막 만지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두뇌 자체가 슈퍼스케일 네트워크라고 해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막 만지다 보면 처음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막 만지다 보면 그 속에서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존재하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다시 개념으로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게 우리의 두뇌의 구조처럼 이 아이가 계속 배우더니 뭐 3살, 4살 점점점 아이가 이런 노트북이 터치가 안 되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라고 결국 얘가 뭐 초등학교 유치원 입학할 때쯤 되면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 쓰는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집은 아이한테 따로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뭐 인터넷이든 게임기든 무조건 마음대로 하라고 방치하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게 가장 효율이 높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그런 식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좋게 말하면 이렇고 나쁘게 말하면 방치를 키우는데 제가 작년에 카타르에 갔다 왔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한글을 하나짜리 읽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은 이렇게 조합 원리는 몰랐어요. 근데 얘가 갔다 왔더니 엑스박스로 유치원을 갔다 오자마자 씹어 던지고 앉아서 엑스박스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엑스박스 유튜브 검색할 수 있거든요. 얘가 뭘 하고 있냐면 파워레인저를 검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한글의 자문 조합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정말 놀랍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몇 번 해보라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배운다는 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저를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한 게 이게 제 맥북인데요. 지금 보시면. 근데 아이한테 제가 맥북을 준 적이 없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뭐 책 읽고 있다 보니까 노트북을 안 쓰고 있어서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아빠가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에 나오는 것들 보고 이러니까 자기도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애플의 키노트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보고를 스스로 막 만지다가 깨달아서
저한테 갑자기 보여준 게 있다고. 그러더니 저를 깜짝 놀라게 해서 제가 그걸 찍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찬호입니다.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청원초등학교입니다. 저는 청원초등학교고 1학년 1반입니다. 4번이고요. 얘는 우리 동생 진우입니다. 잘난 척해요. 이 사람은 우리 학교의 작가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놀랍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경향이 생기고 그걸 인터넷을 자꾸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상이 벌어지는 게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들의 진짜 세상을 어떻게 볼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걸까? 그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소통, 기업에 따라 소통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그거 전부 다 웃겨소리고요. 왜냐하면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연결 자체가 돼 있어야지 소통이 일어나거든요. 아무하고나 연결이 아니라 정서적이거나 관심의 연결이 일어나야지만 소통이 일어나는데 정작 제가 오히려 깨닫게 된 게 그게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연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깨닫게 됐죠. 2006년에 이현영 교수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디지털 보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7년이나 지난 거예요. 이전 이 두 개의 벽에 완전히 멸치동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다이얼로그가 된 거예요. 안경식이 했던 얘기였는데 그 기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소통을 좀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커뮤니케이션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정말 그런 것들이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남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뭔가 그 남이 뭐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미디어나 그 채널들이 중심 허브가 됐었죠. 그래서 그 채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허브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들었었고 그 마을의 족장과 같은 교육당 같은 사람들이 그 허브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인터넷이 되면서 양방향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나는 아무 치고도 자기네끼리 떠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단어가 아니라 정보란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이게 우리가 어떤 지식의 경험 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거라면 바다를 경험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예 바다라는 건 생각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실제로 만약에 고객이다 또는 내가 뭔가 접근해야 될 세상이다 이거 어떻게 연결하겠어요? 이거 잘 생각도 안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세상을 알게 되고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뜻하지 않은 행운이라고 말하는 세렌디피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저 다이어트 시대를 했더니 갑자기 세렌디피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렌디피티에서 중요한 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연결성들이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복잡성이 커지는 거죠. 기업들은 보통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보통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복잡성을 자꾸 억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두뇌 자체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연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개념을 찾아내고 새로운 차원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회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위 현재까지 속해 있는 세상과 지금 뭔가 변화하고 있다는 세상에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 기업들도 그렇고 많은 창조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안으로 끌어들어올까 하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연결성이 많아진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누구나 연결할 수 있다게 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나 연결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걸 연결하고 싶어요. 관심이 있는 걸 연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이걸 뭔가 잘해야지 나한테 맡은 일이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연결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기대하고 싶고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내적인 동기가 기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에너지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에 우연히 알게 된 테드 영상으로 봤던 테드 프로를 통해서 이런 세상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정말 들끓어 넘치는 그 세상들을 진짜 제가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테드 컨퍼런스를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것들을 그 밖에 많은 들을 수 있는 장들을 직접 가봐서 느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영어가 잘 안 됐거든요. 그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로서 입사하시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는 진짜 중요하지 않거든요. 토익 점수 550점 정도면 묻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미국을 간다는 자체가 저한테 되게 도전이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여기 이런 테드 컨퍼런스 가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테드는 그냥 18분의 매직, 정말 뭐 진짜 인사이트 있는 영상, 강연 이런 거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연사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4박 5일 프로그램 동안 아침부터 밤에 사람들 계속 네트워킹 시켜요. 그래서 진짜 회사 다닐 때처럼 아침 6시 나가서 숙소에 들어오면 생각 안 하시거든요. 정말 체력이 너무 고갈돼서 그래서 익조스티드라고 해서 뒤에 티드 붙이는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네트워킹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동시에 이 연사들은 이 관객들을 절대로 실망시켜서는 안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연사들은 절대로 관객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고요. 테드의 진짜 믿음은 뭐냐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강연하면 4박 5일 동안 보통 50명 정도 연사가 서고 그 뒤에 되게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는데 핵심 뭐냐면 이 모든 아이디어를 서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는 무대에 오를 수 없어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해마다 2천만 명의 아이들이 조산으로 사망한다. 일찍 태어나서 이 아이들한테 인큐베이터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인큐베이터 하나의 가격이 2만 달러다. 보통 우리 이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AI에서 보는 다 보여주는 전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무대에 오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식 봉사하거든요. 여기서 복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진짜 이 친구 도와주고 싶은데 라고 하는 영웅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얘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인브레이스라는 제품이 그런 예예요. 딱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를 이렇게 딱 그 포대 같은 데 딱 놓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 핫팩이라는 게 2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끓는 물에만 끓이면 항온이 8시간 동안 유지가 돼요. 이걸 뒤에만 넣어주면 되고 하나 다 쓸 때쯤 되면 다시 끓여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번 가격은 한 200달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 2만 달러인데 200달러 나가는 걸 만들어내고 실제 시제품 써서 그 이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십시오가 아니라 정말 2만 달러짜리 어떻게 원조를 받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걸 써서 다 쓰게 되면 딱 봐서 이웃을 주기만 하면 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대에 오르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야 저거 우리나라에도 적용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움직이겠거든요. 제가 2010년부터 세 번 연속해서 갔었는데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처음에 테드 컨퍼런스 갈 때만 해도 참석비가 8,000달러거든요. 그리고 테드엑스 오거나이저들이 가는 테드 액티브는 3,850달러예요. 참가비나. 그래서 다 갔다 오시면 최소한 1,000만 원 돈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못 가죠. 네. 저는 되게 와이프한테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그만 살래? 했었는데 근데 갔을 때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처음에 2010년 갈 때만 이런 데는 돈 많은 사람한테 오는 분 잡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부르는 데인 줄 알았고 비싼 잘 나가는 사람들의 컨퍼런스라고 생각하는 거 많았었거든요. 근데 2011년부터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됐던 게 이 등을 보이고 있는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냐면 표시는 친구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지역에서 내전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전쟁을 민족끼리 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죽이냐면 정말 이 죽이는 것도 고도화되어 있었어요. 어떤 집안에 쳐들어가요. 가족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가족을 몰살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소년이 있잖아요. 소년한테 총을 쥐어줘요. 그리고 소년한테 가족을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죽이겠어요? 자기 가족을. 근데 네가 안 죽이면 너도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기 부모가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부모를 살해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반군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세뇌를 시키는 거야. 이 모든 비극은 저 정부군 때문이야. 지도자 누구 때문이야. 아이를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럼 그 아이는 분노심에 불타게 돼서 또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자살폭탄 테러 같은 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스스로 몸을 희생하면서 자살하는 것들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자살폭탄 테러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냐면 반군 지도자 유명하게 만들어주기라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 초등학교에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쳐다보시니까 되게 의식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도자도 그 사람을 전 세계 미디어들을 쳐다보게 만들어주면 블로깅도 해주고 촬영도 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이 점점 더 만행을 자유롭게 못 저지르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너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자기 부모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한때 자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즐거웠다. 그런 기분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리들을 끊을 수 있을까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오셔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그게 미국에서 할 거냐 우리 지역에서 하자. 그래서 이런 지역 이벤트, 테덱스 이벤트를 하고 있고 파이스에도 테덱스 파이스를 하고 있죠. 이런 이벤트들이 전 세계 지금 2,000개가 넘게 활동 중이고 이런 이벤트를 하는 사람들까지는 정말 강력한 경제적 열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끼리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프로젝트를 찾으시고 하는 거죠. 이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아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87년에 음악 축제를 시작했어요. 자라스 피스처럼 인디들을 발굴하는 장이었었는데 이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갔어도 됐는데 우리가 음악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영화 끌어들였는데 영화도 대박나고 기술도 끌어들여보고 또 환경, 교육 뭐 별걸 다 끌어들였는데 지금은 49,000명짜리 복합축제가 됐거든요. 2주 동안 하게 되는데 여기서 트위터가 탄생하고 포스피아가 탄생하고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도 여기서 탄생을 하죠. 또 이분은 교육적 세션에 참석했던 분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3,000명의 학생들 대상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근데 역사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냥 가르치면. 근데 마치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카멘 샌디에고라고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도둑 세계의 도둑이 있는데 이 도둑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도둑을 잡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을 위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 김정일이나 이명박이나 다 트위터 계정이었어요. 그 계정들이 서로 막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도대체 이 지도자들이 왜 싸우는 거지? 막 들여다보면서 역사 사실들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전체 각국 그 정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계속 발표하는 그런 장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앞에 보셨던 반구 지도자 유명하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인플루언스 같은 것도 있고 교육, 또는 혁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자기만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4박 5일 동안 또는 2주일 동안 미국에서 만나다 보면 이거 좀 나도 그 생각했는데 나도 그거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합 집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저녁이 되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파티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이러면서 결국은 놀라운 혁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장이 이런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하나 믿음을 가지게 됐었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고 저런 걸 통해서 느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지만 결국 이 모든 노력들이 무엇을 위한 거냐. 나중에 여러분들 상당수는 기업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창업을 하시려는 분도 있겠죠, 소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당장 내가 여기 대학원에 있으면서도 학점자는 신경 쓰고 학점 나쁘게 맞으면 시중 어떻게 하지? 그게 고민하고. 근데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추면 모든 문제 해결되냐? 안 되냐는 거죠. 나는 똑같이 그 단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여러분들도 저도 제가 그랬듯이 너무 그런 괴로운 환경들 자꾸 빠져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우리는 그저 어떤 큰 하나의 중심을 돌 뿐인 그냥 하나의 행성 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천목설이 맞다고 생각했었잖아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었죠. 알마기스트라고 해서 뭐 금색 최고의 설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찬동설이라는 건 정말 최고의 수학적 증명을 만들어낸 이론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바다로 나가봤더니 이게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잖아요. 이상하네. 재밌는 게 코페르니쿠스가 결국 지동설을 찾아냈잖아요. 이분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알아요? 네, 신부예요. 정작 이 신부가 자기의 믿음을 오히려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강화하려고 이 우주를 들여다봤더니 안 맞는 거예요. 결국 지동설을 찾아내고 지동설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고 되게 많이 했지만 자기 죽는 순간까지도 이걸 발표를 못하죠. 그래서 이 지동설에 관한 자기 어떤 책을 자기 죽는 날 자기 손에 받을 정도로 그걸 발표하기 두려워 했었죠. 근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구나 사실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과정이 결국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도대체 그러면 우주의 중심은 뭐고 바깥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를 향해서 뭔가 더 찾아내고 싶은 거고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되고
이런 뭐 진짜 요즘에 이제 음속 22배가 넘는 이런 우주선을 만들고 그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우주선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우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은 정말 우리가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꾸 시도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우주의 지도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기 시작했죠. 제가 좀 생뚱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태양계를 보고 있으면 태양들이 이렇게 행성을 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 모델에는 중요한 결점이 하나 있죠. 그 모형에는 어떤 결점이 있냐면 태양이 정지해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태양도 정지해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어디론가 나아가고 있는 거고 태양도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돌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의 하나의 어떤 소용돌이, 내가 만들어내는 소용돌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거에 관한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보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전부 다 영상에 HD로 잘 올라와서요. 40개만 자료 정말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아무튼 저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숙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는 도대체 왜 이 문제 고민을 할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나만이 풀어낼 수 있는 답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깨달은 건 이런 거였어요. 지금까지 저는 10대부터 정말 죽어요. 이 단계를, 인생의 이렇게 단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정말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회사 들어와서 보니까요. 왜냐면 좋은 대학교 가야지 좋은 경력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고, 좋은 기업을 들어가야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인맥을 만들고, 관계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대학력을 가지고, 은퇴를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회사 안에 들어와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은퇴하시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치킨 장사하고 있어요. 개발자들, 뭐 나중에 성우 직업 1순위 치킨. 임원들 1순위 다 치킨.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이렇게 해서 경기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양면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살 수 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제 임원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장들 뭐 되게 돈을 많이 받을지 몰라도 그분들 보면 너무나도 인생을 열심히 살고 오신 나머지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에버랜드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그럼 임원들이 가족들이랑 왔을 것 같은데 혼자서 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가실 때 놀러 왔어.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나도 몰라. 혼자 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상사, 모자 상사도 사실 이빨 땄다 갑자기 기절하셨어요. 좀 데리고 와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나중에 깨더니, 시계를 딱 보더니 한참 지났잖아요, 시간이.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 빨리 회사가자. 왜냐면, 그만큼의 시간이 딜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나중에 되면 잘릴 거 걱정하고, 잘려서 하는 일들은 이렇게 해서 뭔가 직급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관계도 많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모델은 정말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깨달은 어떤 거죠. 이거는 사기다. 이걸 믿어서는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쌓는 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거죠. 온 사회가 시크릿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크릿. 끌어당기면 뭐지?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에게 다가온다. 얼마나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 실패를, 약간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 그럼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은 네가 정말 열심히 믿지 않아서다. 열심히 거기 집중하지 않았었다는 생각을 가시는 분은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없다는 거죠. 온 사회가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기브 앤 테이크. 사실은 기부해야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기 위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부 다 내가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부 다 요상들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이 세상 너무 살기 좋아. 그게 아니라 대부분 스스로에 대해서 도대체 뭐지? 이 사람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뭐 이거밖에 안 돼. 이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나마 조금 잘 나간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난 너보다 잘났지.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우리 사회, 온 사회가 지금 이런 걸 인해서 사실은 이 논리, 시크릿이라는 논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찾고 불신하고 반목을 거듭하고 이런 사회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은 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나리자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반면에 루브르에 모나리자 말고 뭐가 있어요? 라고 그러면 대부분 몰라요. 물론 청소분 있겠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나중에 해외에 만약에 보내주겠다. 그럼 어디 갈래요?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꼭 포함시키기, 유럽은 포함시키죠. 유럽 어디 갈래요? 그러면 프랑스 파리를 꼭 포함시켜요. 낭만의 도시라고. 파리 뭐가 있는데요? 라고 그러면 가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대표시라면 루브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모나리자가 루브르에 있다는 사실을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모두가 이 사실을 아는 거야. 왜 그럴까? 실제로는 사본이 가장 많은 작품이에요. 사본이. 카피가 제일 많아요. 단일 작품 중에서.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죠. 무언가가 누구나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이 됐더니 진짜가 제거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자꾸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독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스프레딩 미션은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거 말고 방송도 마찬가지죠. 연애 뭐 사이드 그렇고 모든 것들은 퍼뜨리고 또는 퍼뜨림의 대상이나 퍼뜨림 소스가 되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반증은 뭐냐면 교통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자꾸 확산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하고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저 그냥 하나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사실들을 인지를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야지 진짜 세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불가능하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안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왜냐하면 노하우를 안 가르쳐주려고 자기만 안다. 이 여전히 회사는 이 원리가 아직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안 돼. 다른 부서에는 이 사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 주변 사람들 퍼뜨려야지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거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다가오려고 하죠. 그래서 폭주 기관차를 세우는 최고의 방법은 그 기관차 뒤에가 땡기는 게 아니라 그 기관차 뒤에서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작용에서 그 앞에 있는 기관차 나를 닦이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밀어주고 해야지 사람들을 나한테 다가오게 만들고 실제로는 기본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퍼뜨려주는 기본 리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가 아니라 관계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 간에 소유대를 함께 만들자. 싸이 공연 같은 데 가보시면 옛날에는 10대들밖에 없었는데 요즘 이런 데 가보시면 40대, 50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데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욕했거든요. 어른들이 다 큰 어른이 뭐 이랬다고 하더라. 근데 요즘에는 나도 공연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어. 그런 사람 쉽게 못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사람들이 길거리에 세대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제 국가를 바꾸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온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됐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대선할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갔죠. 결국은 이제 전 세대들이 연결되고 세대 자체에 벽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오게 되면서 뭔가 함께 변화를 만드는 인생이 이런 네 가지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라 인생은 그저 관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저는 제가 얻었던 깨달음인데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헤르만 칸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얘기를 여기에 특히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헤르만 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나치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만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 나치 학살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결국 미국으로 도망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 상처들을 죽음의 공포로 상처를 극복을 못하시고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는 안 힘들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혼자 남음에 대한 상처,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자기를 항상 사로잡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은 자라면서 나중에 여기 있는 박 교수님처럼 물리학을 전공하셨어요. 전공하셨는데 보통 이 사람 재수가 없는 게 나치로부터 피해서 미국 갔는데 대학에서 전공을 하다가 갑자기 세계대전이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또 군대에 가서 풍신병원을 근무를 해요. 근데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힘의 베개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우연인지 행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있던 연구소에 들어가서 랜드라는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그 연구소는 수소폭탄을 연구하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 더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연구를 그냥 해서 결국에 힘을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져버렸죠. 그래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는 거 보고 게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위협으로 핵무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갑자기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만약 이런 핵이 떨어졌다. 핵이 떨어졌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미래들을 대비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현존하는 세계 3대 미래학자가 되거든요. 모든 가능성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의 이런 탈출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이 사람의 아들이 그 로버트 칸이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칸에서부터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칸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핵폭탄에 떨어져 버렸고 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제 로버트 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연구는 알파넷에서 핵폭탄에도 끊어지지 않는 통신망을 연구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알다시피 이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에 인터넷을 탄생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내죠. 제가 준비를 하면서 되게 시간을 많이 끌어버렸는데 이런 분들 만나면서 결국 인터넷이 탄생하고 또 미국 내에서만 머물 수 있었던 낭일 수도 있었는데 전 세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낭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고 결국 유럽의 입자가성연구소에 있는 팀 버너슬리한테 닿게 되면서 결국 오늘의 월드와이드가 탄생한 계기들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내적인 숙제들이 결국은 때로는 그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정보 혁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예들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하고 싶고요. 이게 사실은 나의 숙제만으로 비롯된다는 것들을 찾아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저의 관심사거든요. 좀 이 얘기가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아서 이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면 마소드 하산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이요. 전 세계 1억 개 지대 중에서 1000만 개가 아프가니스탄에 심어질 정도로 정말 많은 지뢰가 섞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이런 지뢰 위험 표시당해서 여기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누군가 여기 밟아서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애들은 이러면 이런 대로 이거 조심하면서 놀 뿐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뭘 하고 놀았었냐면 이 지역에 항상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아이들이 만들어 놀았던 게 이런 공뭉치 같은 걸 만들었어요. 누가 더 멀리 보내나 이런 거 가지고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지뢰를 밟아서 사망을 했어요. 너무 거기에 상처를 받았고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떠나서 파키스탄, 러시아, 네덜란드를 또 돌아다니면서 살죠. 근데 이 친구는 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 이꼴일까? 나는 내 아버지가 죽는 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든 거야. 계속 그 문제 입장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나 지금 뭐하지? 이 생각을 하는 와중에 자기가 보니까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크리에이티브, 그 아이디어를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려내는 그런 작업을 좀 가르쳐야지라고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보니까 학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인근에 있던 그 아인토벤 디자인 아카데미라는 데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서 뭘 만들어내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이 공뭉치랑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 크기만한 이 마인카폰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지뢰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뭐 탱크라든지 뭐 쥐 같은 거 냄새 맡는 쥐라든지 그런 거 사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싼 비용이 들잖아요. 하나 부서지면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날아가니까 최소한. 근데 얘는 그냥 전부 다 대나무 태예요. 가운데를. 그 밤송이처럼 만들어서 끝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흡착판을 만들어놨거든요. 얘를 그냥 불리면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항상 바람이 부니까 그냥 불리면 계속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뢰가 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시는 영상처럼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부서져도 부서질 부분은 전체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일부만 부서지고요. 부서질 부분은 그냥 다른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결국 이 마소드 하산 엄청 재밌다는 게 영어 발음이 마소드인데 영어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친구 이름이 마소드인데 영어식으로 하면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운명이 있는 걸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숙제,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수도 있고 자기 호기심일 수도 있고 그걸 쫓아가는 거. 남보다 뛰어난 자기가 아니라 자기만 꽂히는 주제가 있더라는 거죠. 이 친구는 다 아시죠? 펠릭스라고 계속 옛날부터 이 친구는 맨날 스카이다이빙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스타트랙에 있는 것처럼 지구 대기권에서 지구로 자연낙하하는 그래서 자기 궁극의 꿈이었죠.
그래서 이게 틈만 나면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거 하겠다고 발표했고 텔레컨퍼런스도 가고 자기를 이런 것들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호소를 했었죠. 결국은 이 친구가 작년에 레드불 스타터스 프로젝트라고 레드불이 후원을 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친구의 돈을 작업을 시작을 하고 결국은 지구 100위권까지 올라가서 자유낙하를 도전을 하죠. 저런 도전을 할 때 누가 실패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저하는 걸 하겠어요. 죽어도 되게 많은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결국은 정말 저걸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숙제를 쫓아가는 게 사실은 자기를 이런 감옥에서 탈출시켜줄 수 있는, 왜냐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게 되니까. 그럼 계속 이런 것들에 집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다 해외 사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과 함께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좀 노조를 하고 사람들이 수십 명만 모이면 인사팀 다 긴장하거든요. 쟤도 왜 모이지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좀 액티비티 크게 한다씩 보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좀 저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바꿀까? 저는 이 문제에 너무나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은 말도 안 되는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막 찾아다니고. 결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3년 정도 노력을 하면서 정말 거대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겨우 6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뭔가 변화를 만들고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살자. 우리가 재밌어하는 많은 걸 하자. 약간 사람들이 자꾸 뭉치기 시작했고 결국은 지금은 3,500명이 넘는 커뮤니티로 성장했고요. 이 사람들이 제품은 물론이고 되게 많은 뭐 광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조직 문화들이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배우고 있었어요. 바깥쪽에서도 나와서도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고 세바시 이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세바시 2011년부터 기획을 해왔었거든요. 고금PD랑 같이. 그래서 지금도 알다시피 세바시 자체만으로 하루 팟캐스트 다운로드 수가 60만이라고 정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에너지가 담길 수 있는 아무 관심 없어도 정말 나는 이거 풀어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자꾸 무대에 올리고 그래서 자꾸 많이 볼 수 있을수록 볼수록 우리 마음속에 여기 다 임원들이신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신나게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 내적인 에너지를 드러내고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제니퍼 소프트 많이 아실 텐데 최근에 리더의 조건으로 놀면 어때요라는 말을 유행시킨 우리가 많이 아시는데 이 회사들이랑 작년부터 계속 국커퍼의 운동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직원들을 또 우리 함께 구성원들을 그저 식물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조직이라는 말처럼 식물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는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금 이 두 권의 책에 담았었고 결국은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아마존 제포스가 원래 혁신 사례로 소개를 하는 정도로 주목을 받게 되고 이런 테리 크리스 앤더슨 이런 제 책의 추천사를 써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분도 많이 아시죠. 데렉 러프 교수도 스파크라는 책의 추천사를 써주시게 되고 그리고 이 정말 아까 무섭게 생겼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하셨던 이 진바라드 박사님 이분이 저한테 정말 멘토셨거든요. 책을 통해서 정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것들 상황을 바꾸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분한테 틈틈이 메일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봤었는데 물론별 이분들이 다 답장을 해주시고요. 스카이프로 직접 대화를 하시고 나중에 겨우 제가 미국 갔을 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막 공유했었어요. 처음에 되게 이분이 이렇게 봤을 때 부러움들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 더더욱 힘드실 정도로 많이 연락하셨더라고요. 근데 목이 쉴 정도로 막 함께 풀어봤더니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자기의 어떤 숙제들을 나눠주시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계속 그 세상을 연결되게 만들었었고요. 그런 세상에 연결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끌어당기고 공부시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저는 지금까지 이런 열정과 창의성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와중에 결국 모든 것들은 사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서로 다르감이 우리로 하여금 풍부하게 만들고 심지어 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보다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보다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위대한 하나의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게 됐거든요. 아무쪼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여정들을 들려드렸었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새로운 관계의 세렌디피티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세렌디피티가 이런 위치로 이렇게 나온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 이 말을 보고 되게 참 와닿았었거든요. 우리가 뭘 해서, 뭔가 자꾸 하면서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뭔가 여기서 내가 주저앉게 되면 내 인생 끝나지 않을까? 정말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를 나아가게 실제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만나게 되고 넘어서고 싶은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저 1시간 내에 빨리 하려고 하는데 말이 너무 붙어가지고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방법, 제가 한 번에 답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되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독일군이랑 연합군이 세계 제2차 대전에 막 싸웠는데, 독일군이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했거든요. 군사력으로 다 열세했는데, 근데 결국은 독일군이 연합군을 압도해서 이겼고, 전격전의 이름으로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많이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하이러키, 그 조직 문화를 보면, 킹덤, 헤빈, 그레이트, 어터너미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막 풀어주면 그냥 마음대로 아무 때나 막 사람들이 풀어주면 오히려 그게 안으로 담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다 하면 사람들도 뭉쳐지지도 않고 근데 동시에 그게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의 리더십과 동시에 사람들의 자율성을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그 조직을 정말 내적으로도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도 삼성 내에서도 나와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삼성 내에서 많이 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내가 언제 우리 조직이 하는 일에 정말 내적으로 몰입하게 되는가 보면 사람들한테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게 동기를 많이 가진다는 사실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방법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mindstorming.kr이라는 사이트에 지금 모든 방법들을 다 올려놨는데 사람들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생각을 첨가시키고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에서 mindstorming.kr을 지금 올렸는데 아마 지금 당장 한마디로 답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곳을 찾아보시면 이거 임직원들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다 이런 것들을 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요즘 조직 문화가 접하고 있는 게 그 파드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이제 컴퍼니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의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파드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파드의 재밌는 점은 그 조직 그 작은 파트나 작은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 내에서 심지어 새로운 누군가를 고용을 해야 되겠다, 뭐 인턴으로 뽑아야 되겠다조차도 인사나 위에 리더의 어떤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가진 조직들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피처 디자이너스라는 회사도 재밌는 게 한 10명 좀 넘는 분들이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아무도 월급을 주지 않아요. 실제로 일단 특징은. 그리고 전부 다 각자가 하는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 각자의 전문 분야들을 모아서 분이거든요. 심지어 사무실도 있지만 사람들도 사무실에 오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하는 것들을 서로 채널링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자꾸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조직이 돌아갈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지금은 원래 말이 한 10만 명 정도 행사를 준비하는데도 전혀 힘들림 없이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미래학자로서 어떤 분은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로서 어떤 사람은 시츄에이션 디자인 전문가로서 영역들을 다 동시에 또 키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한 부분들을 저도 좀 더 뭐 사안에 따라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마인드스토밍 같이 하는 것도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뭐 이런 딱딱한 곳에 분들이 강연을 많이 가시는데 이렇게 강연을 가시고 나서 이렇게 다 끝내고 나면은 가장 변화가 있는 이런 피드백이 오거나 어떤 조직이 좀 어느 정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신 곳이 좀 네. 일단 예를 들면 TEDx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에서 만들어진 변화들로 인해서 TEDx 이벤트, 코퍼레이션 이벤트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페덱스, 존슨앤존슨, 그리고 어도비, 심지어 최근에는 CIA도 TEDx 삼성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 보여드리고 우리도 이런 자율조직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게 이런 정보들을 들으시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메모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왜냐면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이 친구가 참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 그럼 차라리 페이스북으로 패친을 하자고 얘기를 그렇게 해서 서로 자꾸 노출되는 걸 보면 이 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저랑 다른 분들인데 어떻게 제 생각에 다 동의를 하시겠어요. 분명히 각자의 일어나는 부분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 다르겠지만 최소한 인연을 만드는 걸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인연들이 저에게 대한 인연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세상과 되게 많은 인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목격을 그래서 사실은 제 주업은 사실 강연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본의 아니게 이제 강연을 되게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끼리 많은 모임들을 만들게 되고 하는 것들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걸 보고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를 만든다.